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관용과 자제를 지켰습니까? 몇몇 판결 내지 결정은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온 저로서도 관용과 자제를 어긴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의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신뢰로 답을 해야지 왜 독립으로 이야기합니까? 저 역시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법원에서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을 불신할 때는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 의심을 제기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재판의 독립이다고요?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내란죄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내란죄 재판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저는 어차피 오늘 말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하고 있어요. 내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재판부가.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해야죠. 그런데 그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었대요. 전 그거 몰랐어요. 그게 말이 돼요? 법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당의 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문자가 많이 와서. 그래서 오늘은 너는 왜 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냐고 하길래 법원을 한번 비판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달게 받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죠. 내란입니다, 내란. 옛날 말로 하면 역모예요.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해요. 그걸 국민이 불신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로 중개예요, 중개. 헌법재판소 중개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 통과하기 전에 왜 중개를 못합니까? 그게 무슨 국가 비밀이 있어요? 쿠데타가 무슨 비밀이에요? 자기들이 불신을 자초해놓고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냐고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취하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이제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레비츠키 교수도 영어를 썼지 않습니까?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휴먼 에러는 그 휴먼을 책임을 물으면 돼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휴먼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계획 방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국회에서 한번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심을 공론화 과정에서 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문자 폭탄이 2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여태까지 뵀던 그 강연 중에서 가장 사이다 말씀이시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이런 말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껏 어떤 신문을 보면 제가 재판관을 사퇴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탄핵 재판을 보면 재판관 사퇴를 가장 많이 거론한 신문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최근 들어 그 신문에서 제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왔어요. 당신이 조금 중도를 지키지 말고 진보적 편향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신문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신문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 상관이 없고요. 저는 그 공론회장은 좀 제발 억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판도 그렇잖아요. 재판도 대역 재인을 저지른 사람도 할 말 다 하고 처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데 의견만 내면 뭐 이렇게 뭘 해가지고 중진호 의원도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게 여러분이 꿈꾼 민주주의입니까? 그 한겨울에 그 무슨 눈 오는 날 기세스 해가면서 여러분이 회복하려고 했던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탄핵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백범일지의 김구 선생이 산에는 하나의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는 하나의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우러져 위대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100가지 꽃이 섞여 피어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탄핵 결정을 한 겁니다. 시간이 좀 얼마 남질 않아서 많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좀 너무 사실 다 좋은 질문들이어서 좀 짧게 한 2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대립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라고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실 정치에서 상식과 절제의 정치를 복원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랜 기간 정치적 갈등을 지켜보신 입장에서 제도와 시민의 역할 가운데 어느 쪽의 변화가 더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많았을 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그 길은 국가에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주의를 길러내는 길은 시민사회에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공론회장이 회복되어야 국가 권력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정당과 그 당원 간에 저는 좀 건강한 긴장 관계가 없지 않나. 공론화 과정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